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박 2일간 세계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유는 북한에 대한 투자 금지를 확대하는 추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을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달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은 각각 충청권 공략과 안보 행보에 나섭니다. 보수 경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예방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영남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금요일이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높은 23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두 스트롱맨의 만남이다.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핵과 사드, 회담 의제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 공항에 도착했고 곧 공식 환영 만찬이 시작됩니다. 현화섭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플로리다의 판비치에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인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티타임을 갖고 양국의 강요를 소개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오늘 저녁 공식 만찬에서 북핵과 무역 불균형, 경제협력과 남중국해 문제 등의 의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로 가는 전용기에서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programs. 백악관 역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겨냥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의제임을 분명히 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혀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미측의 압박에 맞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북핵 담판이 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향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화학물 제조 관련 대북 투자를 금지해서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던 VX 가스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런던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6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대북 투자 금지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산업은 물론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과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 우주 분야까지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 화학물 제조업, 정유업 관련 서비스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화학물 제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김정남 암살에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책임자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란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6일 방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과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견을 황 권한대행에게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에는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와 각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혹여 전면전이라도 벌어지면 우리 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기밀을 담은 작게 5027이 유출됐을 때 그거 옛날 작전이다, 바꿔서 이제 문제 없다 했는데 그 바꿨다는 작게 5015까지 유출됐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군 당국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 계획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5도 포함됐습니다. 2급 비밀인 작계 5015는 북한과의 국지전 대비는 물론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적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 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최신 작전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계 5015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작계 5027은 폐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 작계인 5027은 유출이 돼도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작계 5015는 설사 일부가 유출됐다 해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으로 지목한 해킹 세력들은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내 작전본부 장교들의 PC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부실 관리로 악성 코드가 군 내부망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장교들이 기밀을 다룰 때 내 외부망을 분리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업무 PC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설명입니다. 초유의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수사는 합참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보안 업무를 맡는 기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7개월째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쯤 검찰 수사팀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합니다. 수사팀은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틀 만에 재개된 두 번째 구치소 출장 조사입니다. 지난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웅재 부장검사와 지원검사 그리고 여성 수사관이 투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에 기재된 13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되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해온 최순실 씨와의 뇌물 공범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40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청사를 빠져나가며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말한 뒤 취재진들에게는 고생 많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오전 검찰 출석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한 혐의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5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검사들을 조사했고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계획한 것이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을 지원하려던 것은 아닌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우전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과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등 개인과 가족 비리 혐의까지 더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됐는데요. 두 사람은 특검의 기소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향했고 조 전 장관은 화장기가 없는 다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에서 나온다며 국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한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인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가 커서 블랙리스트 등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충청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어제는 호남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오전에 충남도청을 방문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안희정 지사를 만납니다. 안 지사와는 미세먼지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한 후 함께 첨단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후엔 충북 오성과 경기 평택 공군작전사령부 등을 잇따라 찾아 각각 일자리와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문 후보는 어제 호남에서 통합 행보를 펼쳤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용광로 앞에서 사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통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취지로 이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이른바 광주정신의 헌법 계승을 약속하고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렇게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문 후보는 내일쯤 지난 경선에서 맞붙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을 만나 당내 화합 다지기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오늘 군부대 방문 등 안보 행보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공세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인천에 있는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사격훈련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자신의 핵심 공약인 교육혁명을 위한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어제 초청 토론회에선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 가능성에는 거듭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적폐 세력과 손잡을 것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선 무능력한 지도자가 유산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선 안 된다며 문 후보를 노무현의 상속자로 규정해 되받아쳤습니다. 선거운동 행사장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문 후보 측 의혹 제기도 부인했습니다.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저는 검증은 좋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민주당을 탈당한 이현주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당 의석은 40석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선택으로 보수층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부상하는 걸 견제했습니다. 솔령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예방하고 경기 인천 선거대책위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내일 중앙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국 시도선대위 회의도 엽니다. 어제는 호남과 충청권을 찾았고 5.18 국민묘지도 처음으로 참배했습니다. 광주 시민으로 1년 3개월을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싫어하지만 호남에서 저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내일 중앙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제 지지도가 올라갈 것만 남았다고 기대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을 순회하며 혁신의 기미가 없는 한국당과 연대는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안보 위기 상황에 사드 반대가 당론인 국민의당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완전히 다른 국민의당과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대선에 나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측은 나라를 구할 통합정부의 주축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오늘 챙겨볼 뉴스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여자 축구 대표팀도 오늘 평양에서 남북 대결을 벌입니다. 아시안컵 축구 예선 1차전에서 인도를 10대 0으로 대파한 대표팀은 오늘 낮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이번 예선에서는 조 1위를 차지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오늘 남북 대결이 사실상 결승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번째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기금을 출연하고 최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첫 고궁 야간 관람 입장권 인터넷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열리는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의 입장권 예매와 예약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챙겨볼 뉴스였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보다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상태입니다. 남부 곳곳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시거리가 군이 50, 고흥이 160m까지 짧아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껑충 오를 텐데요. 한낮에 서울 22도, 광주 25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겠고요. 따스한 남서풍도 불어들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곳곳엔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남부 내륙이 짙은 상태입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9도, 대구 9.7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구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고 포근해서 꽃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뉴스입니다. 3년 전 고무 오리 인형 러버덕이 등장했던 서울의 명물 석촌호수에 이번엔 초대형 백조 가족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와 아빠 백조가 부리를 맞댄 모습이 마치 하트 모양을 연상케 하는데요. 지난 2014년 노란 고무오리 러버덕으로 이름을 알린 네덜란드의 공공미술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신작입니다. 사랑을 형상화한 이 백조 가족은 다음 달 5일까지 석촌호수 동호 일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꼬마가 아빠 품에 안겨 영분홍빛 벚꽃을 손으로 만져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지나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벚꽃 아래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한데요. 여의도 벚꽃은 내일부터 다음 주 내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귀병을 극복하기 위해 8살 소년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통통한 체격의 소년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습니다. 몰타에 사는 8살 제이크 벨라군은 2년 전 신경계 이상의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는데요.
벨라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질환을 이겨내려고 일주일에 3번 철인 3종 경기 훈련장에서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등의 고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소녀는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견뎌낸 덕분에 최근 청소년 코스를 완주해 많은 사람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보츠와나 한 동물보호구역의 진흙탕 속에서 머리만 빼꼼 내민 채 코끼리 무리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이 사진가는 야생 코끼리들의 생태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하기 위해 질퍽한 진흙탕 속에 뛰어든 건데요. 완벽한 사진 한 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진가의 모습이 극한 직업이 따로 없네요. 네덜란드 출신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이 알록달록한 튤립으로 채워져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싱가포르 가든 바이 더 베이에서 열린 꽃 전시회 현장인데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꽃 전시회는 100여 가지 이상의 튤립과 히아신스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컷 뉴스였습니다. 활기찬 아침 연예 트레이입니다. 그룹 WS501로 활동했던 김현중 씨는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김형준 씨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현중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도중 신호를 기다리다 15분간 잠이 들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깨어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가수 김형준 씨는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한 그룹 WS501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죠. 김형준 씨는 전역 후 WS501 멤버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결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국내 가요계를 대표하는 힙합 듀오 리쌍이 해체설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멤버 게리 씨는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밝혀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게리 씨의 결혼을 길 씨가 몰랐다고 알려지면서 리쌍이 해체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매체는 길과 게리 씨가 설립한 리쌍 컴퍼니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5년 발표한 주마등 이후 이렇다 할 합동 활동이 없었던 두 사람. 지난해 4월 각자의 레이블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음악 작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해 해체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길과 게리 씨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리쌍의 향후 행보에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엠마 왓슨 주연의 영화 미녀와 야수가 전 세계 흥행 수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처음으로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을 넘기면서 겨울왕국을 제쳤는데요.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모두 포함해 뮤지컬 장르 중 최고 흥행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투데이였습니다.